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금일은 2025년 1월 2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25년의 첫 거래일이 시작된 날인데요. 첫 거래일이 시작된 만큼 이제 앞으로 25년 제약바이오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면 좋으실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시작되는 2025년도 여러분들 계좌에 모두 빨간불만 가득하고 다들 큰돈 버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5년에 제약바이오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확인해 보기 전에 24년이 어땠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2024년 사실 제약바이오에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제약바이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경제지표라고 하면 보통은 금리라고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그 금리가 이제 FOMC에서 인하를 한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준 이유로 마지막까지 0.25%포인트를 낮추기는 했지만 파월 의장이 이어서 붙인 말에 따라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나타냈었습니다. 원래 파월의 발언 이전에는 25년도에도 그래도 금리 인하를 2번에서는 3번까지는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면서 전체적인 금리의 방향성을 인하로 우리가 모두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파월의 발언 이후에 이제 내년에 많이 해봐야 1번 2번 정도밖에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혹은 일부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금리의 방향마저도 우리 제약바이오에겐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생겼는데요. 금리 인하를 했지만서도 사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6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강달러 기조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 시장이 어떻게 지금의 시장을 헤쳐나가야 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전에 굉장히 주가가 낮았던 수준의 종목들을 기대감과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만으로 이렇게 쭉 끌어올렸다가 해당 기대감과 가능성을 모두 없애는 뉴스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투자 자금을 고점에 물리게 한 뒤에 다 털어내버리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러한 모습을 끌고 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 제약바이오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이전 시장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정말 괜찮은 종목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뀐 우리 제약바이오 정말 24년도가 우리 제약바이오에게 큰 전환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 이어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과 가능성이라는 이 되게 애매모호한 두 단어를 정말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든 게 2024년도의 제약바이오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유한양행의 랭라자라고 하는 약품이 FDA 승인을 처음으로 받아내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으면서 그 이후에 그동안 열심히 R&D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계약금을 받아내고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고 앞으로는 로열티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기대감이랑 가능성이라는 그러한 희망감으로 뉴스 보도를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제 이 기대감과 가능성이 개별 종목들의 수치로 찍히고 있는 또 공시로 진짜 굉장히 큰 빅파마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거나 실제 신약 개발이 FDA 승인이 난다거나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치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2024년에 3분기 제약바이오는 굉장한 집중을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받으면서 많은 CDMO 기업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그리고 ST팜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로 수주가 몰려 들어오면서 역대급 수주를 받아낸 그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당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해당 수주들이 모두 반영된 수치로 나타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플랫폼 기업들도 그동안 숨죽여서 R&D에 집중하고 있던 그러한 기업들이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해내면서 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금이 실제로 재무제표에 찍히면서 영업이익을 늘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등등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도 여러 회차에 거친 라이센스 아웃을 해내면서 몇몇 기업들은 실제로 계약금과 함께 이제 임상 2상, 3상의 성공을 보이면서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후에 이 임상 데이터가 정말 너무 좋아서 실제 로열티까지 수령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 라이센스 아웃도 정말 작은 사이즈의 라이센스 아웃이 아닌 글로벌 빅파마들과 정말 의미 있는 라이센스 아웃을 해낸 것들도 한 4-5개 정도
우리나라 모든 제약바이오를 통틀어서 4-5개 정도 되는 걸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정말 제약바이오가 많이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랭라자가 이제 FDA 승인을 받고 또 최근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죠. 최근에는 또 유럽 시장까지 EMA까지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최초로 EMA와 FDA 모두 승인을 받은 약물로 랭라자가 정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장을 엄청 크게 선진화하고 앞장서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 FDA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에서도 새로운 신약 개발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여러 기업들에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와 더 큰 기업들과 M&A를 통해서 여러가지 기회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이 신약 개발 파트에 있어서도 유한양행이라든가 SK바이오팜 같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제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엑스코프리죠.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점유율이 3년 사이에 2위까지 올라갈 만큼 굉장한 시장 침투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당장 내년 내후년에는 점유율 1위까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엑스코프리 하나만으로도 실제 매출 1조를 달성시킬 만큼 그만한 블록버스터급 약물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한 내년에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이고 2027년까지는 차세대 항암 치료 기술을 하나 두 개씩 완성을 시키면서 또 그거에 대한 후보 물질을 2개 이상 만들어낼 걸 기대하면서 우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들이 실제로 어떠한 기대감과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 기대감과 가능성이 실제 재무제표에 찍히는 실적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많이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2025년에는 해당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섹터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별 종목들을 좀 눈여겨서 보셔야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CDMO나 플랫폼 그리고 신약 개발 이렇게 각각 키워드를 나눠서 이제 2025년에는 AI 신약 개발까지 들어가겠죠?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눈여겨보시고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에 다가오는 가장 큰 이벤트로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연내에 굉장히 큰 제약바이오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가 올해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자들도 대부분 많이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본인들의 연구 결과라든지 성과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또 좋게 브리핑을 하고 난다라고 하면 대다수의 정말 많은 M&A나 또 라이센스 아웃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는 빅바이오텍이나 빅파마 기업들의 M&A에 있어서 조금은 부정적인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M&A가 많이 제한이 됐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M&A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작은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기술력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해외 빅바이오텍이나 빅파마들에게 M&A 흡수당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또한 라이센스 아웃도 지금 이미 많은 기업들이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서 이제 MTA라고 하죠.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또 플랫폼 기술이나 혹은 물질 자체에 있어서 라이센스 아웃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JP모건 헬스케어가 트럼프 2.0 행정부의 시작보다 이전에 펼쳐지고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이제 트럼프 2.0 행정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책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직 JP모건 헬스케어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해당 좋은 개별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장에 1월 20일에 행정부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정책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많은 긴장감이 시장에 만연해 있고 그만한 투자 위축 심리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된 이후에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기조들을 많이 보인다거나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을 때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상승분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후에 4월에 AACR 또는 그 뒤에 아스코라고 하는 그러한 큰 학회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정말 개별적으로 그 가능성들을 수치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 내가 제약바이오를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했다, 혹은 너무 고점에서 담았다 하시는 분들은 25년에 좀 제대로 된 전략을 짜보셔야 하는데요. 25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새로운 자금들이 제약바이오로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새로운 자금들에서는 물론 외인들도 있겠죠. 외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저렴하게 느껴지는 건 상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개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계약들, M&A나 라이센스 아웃이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하면 외인 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또 제약바이오 시장을 한 번 더 열기를 끌어올려 줄 거고요. 그 열기도 잠시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과 함께 조금은 긴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거치다가 2월이나 3월 중에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이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 금리 인하 쪽으로 나가는 정책이 펼쳐진다든지 약가 인하 정책이 강하게 펼쳐지면서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 강하게 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4월, 5월 AACR이나 아스코 같이 큰 학회들이 다시 제약바이오에게 집중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깔아줄 거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2차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차전지도 이전에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게 맞죠. 앞으로 모두가 전기차로 바뀔 거래 하면서 이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리튬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의 주가를 올려왔었는데, 사실 지금 당장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2차전지 시장이 바로 반등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긴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시장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중국 시장이 어떤 액션을 보여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삼성까지 HBM이나 낸드 다양한 부분으로 그거에 대한 해결책과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심하게 봐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 제약바이오는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이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 건지, 또 그리고 개별적인 기업들이 어떤 좋은 소식을 보여줄 건지, 오히려 매크로적인 이슈를 가장 안 받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좋다라고만 하면 갈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제약바이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나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5만전자라서 굉장히 싸다, 투자해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금양, 엔캠, 포스코홀딩스 많은 종목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이 올라오는 속도보다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존에 관심 없었던 분들, 제약바이오 시장에 조금만 관심 갖고 좋은 가격에서 일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모두 다 부자 되실 수 있게 제약바이오 꼭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여러분들께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들이나 좋은 소식들 항상 영상으로 다뤄드리려고 계속 노력하는 윤성욱 될 테니까요. 오늘 내용 좋았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그래도 제가 채널에 영상 올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빨리 노출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2025년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 좋은 정보들, 또 좋은 종목들 추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윤성욱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